안녕. 선생님은 EBS 수능특강 수원에서 수열 파트를 맡았습니다. 그래서 일단 첫 번째 시간으로 등차등비 파트를 할 건데요. 선생님 문제를 쭉 봤을 때 일단 우선 중요한 문제부터 풀 거고요. 그 다음에 앞에 선생님들이 지수로그랑 지수로그 함수, 그 다음에 상함수 풀어주셨으니까 열심히 잘 듣고 중요한 건 분명히 어떤 사람들은 풀지 않은 상태에서 이 강의를 들을 수도 있어요. 미리 결론을 알고 영화를 보면 안 되는 거니까 한 번씩 쭉 풀어보고요. 천천히 봐도 되니까 풀어보는 게 중요한 거니까 풀어보고 그 다음에 풀이를 들었으면 합니다. 그냥 풀이만 하는 게 아니라 풀이에 필요한 것들을 전부 다 중간중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들도 다 정리를 할 거니까요. 어떤 방향에는 상관없이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고요. 해야겠고요. 그 다음에 다들 열심히 하고 있죠. 지금 학원이 휴학 상태라고 해서 놀고 있다거나 선생님이 보니까 선생님 반이 고3 문과반은 놀고 있는 학생들이 좀 눈에 보이는데 밖에서 선생님은 어떻게 감당하려고 합니까? 다른 반도 마찬가지예요. 열심히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또 열심히 하는 학생들이 있으니까 한번 믿고 수업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등차등비 파트예요. 여기서는 우리가 이제 선생님이 항상 수열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어떤 거냐면 일반항을 찾는 겁니다. 수열을 가르치는 목적이 뭐냐라고 물어봤을 때 분명 수열을 가르치는 목적의 첫 번째는 규칙성입니다. 그 규칙성에서 내가 일반항을 찾아낼 수 있느냐라는 거죠. 보통 수열 문제에서 가장 힘든 게 뭐냐라고 물어보면 시그마라고 얘기를 하거나 아니면 일반 형식으로 만들어서 문제를 푸는 거라고 얘기하는데 그 시작점에는 항상 일반항을 찾는 게 있습니다. 등차등비를 잘해, 일반항을 잘 찾아, 그렇다고 해서 문제를 잘 푸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문제 형태라던가 어떤 긴 문장제에서 내가 규칙성을 찾아서 일반항을 만들어내서 일반화를 시킨 다음에 그 다음에 그 규칙성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 수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그냥 단순한 등차등비만 잘한다고 해서 끝난다는 문제는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선생님 항상 포인트를 잡는 거 수열에서는 일반항 찾는 연습을 꼭 하셔야 됩니다. 누구의 도움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어떤 방법을 쓰든지 간에 그래서 나중에 그냥 딱 위에 보자마자 얘가 일반항이 어떻게 규칙성이 어떻게 나눠진다라는 사실을 확실하게 본인이 캐치를 해야 됩니다. 그러지 못하면 수열은 어렵습니다. 어떤 문제일 거든요. 근데 하지만 이 그러니까 일반항을 찾는 규칙성을 찾는 일반화하는 커리큘럼이 내 머릿속에 그러니까 알고리즘이 내 머릿속에 들어온다면 수열 문제 생각보다 쉽습니다. 한번 해보죠. 일단 제일 먼저 선생님이 생각했을 때 이 문제는 한 번씩 봐야 된다. 그냥 보통 문제를 봤을 때는 대부분 다 문제들이 쉬워요. 앞에 특히 예제 같은 경우는요. 그래서 풀령이는 예제 빼고 유제 중에 이건 우리 아이들이 못 풀 수도 있겠다. 아니면 한 번은 확인하고 가자. 선생님이 생각하는 수준이 낮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봤을 때 난 저건 별로 안 어려운데? 라고 생각하더라도 한 번씩은 확인하고 넘어가죠. 페이지는 73입니다. 유제 2번인데요. 이 문제를 푸는 이유는 한 가지 더 있죠. 로그를 과연 내가 계산을 잘 하고 있는가? 라는 겁니다. 보죠. 세수 1, 그 다음에 로그 4의 A, 그 다음에 뭐예요? 3의 로그 2의 3. 이런 3개의 수가 있는데 이 순서대로 뭐다? 등차다 라고 했습니다. 그럴 때 양수 A 값을 구하라. 솔직히 그냥 A라고 해도 상관은 없죠. 어차피 여기 진수에 들어가는 건 양수일 테니까. 뭘 사용하면 된다고요? 그렇죠. 등차 중함을 사용하면 됩니다. 세 수가 만약에 A하고 B하고 여기 A, B, C가 있으니까 B하고 C하고 D가 이 순서대로 등차다 라고 했을 때 등차 중함 뭐죠? 가운데 항의 두 배는 B 더하기 B와 같다. 또는 가운데 항은 앞에 거랑 뒤에 거 더한 다음에 간을 나눈 것과 같다 라는 공식을 사용하는 거죠. 그러면 밑이 다르기 때문에 여기를 똑같이 만들어줘야 됩니다. 자, 그럼 여기가 4가 되려면 앞에가 뭐가 될까요? 2분의 3일까요? 아니면 6일까요? 아니면 9일까요? 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로그 성질까지는 한꺼번에 계산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여기다가 적용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2배예요. 로그 4의 A 그냥 쓸게요. 1 더하기 3의 로그 2의 3입니다. 그럼 선생님 같으면 여기를 4로 만드는 게 헷갈린다면 여기서 1 끄집어서 얘를 약분시키겠죠. 그럼 좀 더 간단해집니다. 여기 로그 2의 A가 될 것이고 얘는 한 번에 해볼까요? 로그 2의 3의 세제곱 곱하기 2가 될 것 같습니다. 여기 왜 2가 들어간지 이해하셨나요? 1이 더해졌으니까 3은 세제곱 올라가고요.
따라서 A는 얼마다? 네, 54다. 이런 상황이 되는 거죠. 어려운 문제는 아닙니다. 하지만 이제 이 안에서 등차 조각을 내가 풀 수 있느냐, 없느냐, 그런 문제의 차이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음 넘어가 보죠. 앞에 있는 문제는 바로바로 풀면서 넘어갈게요. 자, 다음 문제는 75페이지입니다. 75페이지에 유제 4번이에요. 맘 같아서는 안 풀고 싶어요. 근데 이제 선생님 생각에 분명히 앞에서도 뭐 안 되는 학생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다 잘 풀 거라 생각하고 그냥 워밍업 삼아 푸는 거라고 생각하고 눈으로 한번 풀어보자고요. 자, 2하고 12 사이에 요 사이에다가 뭘 집어넣었죠? K개의 수를 넣어서 수열을 만들었습니다. 2하고 A1, A2, A3 해서 AK 한 다음에 12 이렇게 만들었죠. 네, 문제 보이시죠? 근데 이 순서대로 뭐라고요? 등차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이 합이, 이 수열의 모든 수의 합이 뭐다? 110이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전부 다 더한 이 합이 네, 110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럴 때 뭐라고요? 세 번째 항이 얼마야? 라고 물었습니다. 이런 문제가 나오면 당황을 하게 될 수밖에 없죠. 왜요? 선생님 여기 번호가 달려있어요. 1부터 K까지. K까지 맞죠? 네, K까지 번호가 달려있습니다. 그러면 수열에서 많이 힘들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번호 달기예요. 얘가 몇 번째지? 얘가 몇 번째지? 특히 이제 어떤 두 수열을 묶어놓는다거나 아니면 숫자 사이에다가 수열을 집어넣는다거나 이렇게 되면 번호 달기가 생각보다 까다롭습니다. 근데 그러면 잘 쓰는 방법이 뭐였죠? 새로운 수열을 하나 만들면 됩니다. 무슨 얘기냐? 자, 얘를 B1이라고 하죠. 얘를 B2라고 하고요. 얘를 B3 이런 식으로 번호를 하나 더 달아주죠. 이렇게. 그러면 규칙이죠. 자, 얘가 첫 번째 항이고요. 1일 때 2구, 2일 때 3이고, 3일 때 4예요. 하나씩 더 커지네요. 그럼 분명히 이 녀석이 B의 K 플러스 1일 거라는 거고 얘가 바로 B의 K 플러스 2번째 항이 된다는 거예요. 될까요? 그런 다음에 이 합에 대한 얘기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합에 대한 얘기를 했을 때 등차 수열에서 맨 앞에 항과 맨 뒤에 항을 알아요. 그러면 더 합을 계산하는데 편한 방법이 있죠. 원래 공식보다. 그렇죠? 그래서 그 합 112가 어떻게 나왔느냐 라고 따진다면 2분의 이 합을 그냥 바로 계산하는 거예요. 항이 몇 개예요? 첫 항부터 K 플러스 2, 그죠? 네. K 플러스 2개의 항이 있습니다. 괜찮습니까? 그죠? 그 다음에 맨 앞에 거, 맨 뒤에 거를 더합니다. 그게 뭐가 나왔다? 네, 112가 나왔다. 이런 얘기죠. 이해가 되실까요? 무슨 얘기인지? 네. 요 공식이 무슨 얘기인지 모르시면 꼭 찾아오셔야 됩니다. 됐죠? 그 다음에 계산을 했을 때 여기가 14, 2로 나누면 네, 7에 K 플러스 2가 112가 나오죠. 그래서 K 플러스 2는 7로 나누면 얼마예요? 16인가요? 네, 따라서 K가 14입니다. 여기까지 잘 구해놓고 실수하는 학생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어떤 거요? 그럼 위에다 요걸 안 쓴다면 그럼 얘가 14번째인가? 라는 건데 자, 선생님이 지금 뭘 했냐면 수열을 다른 녀석으로 바꿔서 어떻게 보면 방정식 같은 경우에 치환한 거죠. 다음 항으로 넘어갔을 때의 수열의 번호를 다른 거 선생님이 달아줬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얘가 몇 번째다? K가 14니까 위에 써있죠? 얘가 16번째 항이다. 즉 B의 16이 뭐다? 10이다. 이런 얘기고요. B1은 얼마다? 2다. 등차하면서요. 그렇죠? 이렇게 진행이 되겠죠. 그럼 Bn의 일반항을 구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자, Bn이라는 건 분명 첫 항 더하기 n-1의 D를 계산해서 12가 나왔을, 아니죠. 얘가 나왔을 건데 거기서 B의 16번째 항을 구한다면 2 플러스 15D가 될 것이고 얘가 10이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되세요? 그럼 얘가 넘어가면 분명히 따라서 D는 3분의 2가 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자, 그런 다음에 다 구해놓고 또 마지막에 또 딴 생각하면 안 돼요. 지금 선생님 얘를 세 번째로 구하는 거네요. B3를 구하는 게 문제가 아니잖아요. 우리한테의 큰 포인트는 그러면 내가 A3를 구한다고 하면 보세요. A3가 뭔지 네 번째
뒤에서의 네 번째 항을 구하는 거다. 그러면 여기다가 집어넣으면 되겠죠. 2 더하기 3 곱하기 3분의 2. 네, 그래서 4가 나올 것이다 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어려운 문제는 아니에요. 근데 선생님이 이 문제를 푼 이유 중에 한 가지 포인트가 뭐냐면 우리가 이런 작업들을 잘 못한다는 거죠. 이런 작업들을 1학년 때, 2학년 때 그냥 우리가 평소 내신할 때 했으면 이렇게 안 해도 돼요. 아, 항이 K 플러스 2개다 라는 걸 내가 알아. 첫 번째 이 뭐야? 여섯 번째 항이 뭐야? 합이 얼마야? K가 얼마야? 라는 것만 나오면 이렇게 되게 장황하게 풀 필요가 없습니다. 대부분 잘 하는 학생들은 할 겁니다. 근데 이제 아마 이렇게 되는 형태의 문제들을 못 푸는 학생들을 위해서 선생님이 한번 풀어본 거예요. 자, 넘어가죠. 그 다음에 77페이지 이제 3번 같은 경우는 등기술의 일반항인데 여기 너무 쉬워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유제 6번을 못 풀면 산학함수 공부를 안 하겠다는 얘기죠. 선생님이 산학함수가 들어가면 되게 문제가 무서워진다라고 얘기를 많이 해요. 이유는 문제 하나에 산학함수가 들어가는데 내가 생각보다 산학함수를 포기하는 학생들이 많거든요. 지금 2학년도 내가 가르쳐보니까 그렇고 3학년들도 제일 힘든 데가 시험을 봐도 그렇고요. 모의고사를 봐도 그렇고 제일 취약한 데가 어디냐면 산학함수예요. 그럼 선생님 저 산학함수를 버리고 할게요. 나머지 잘하면 되죠 라고 생각하겠지만 지금 여기서처럼 다른 문제와 산학함수 문제가 섞여서 나오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럼 어떻게 할 거냐고. 내가 수열을 잘해. 수열에서 산학함수 문제가 나왔어. 그럼 수열을 잡혀놓고 마지막에 산학함수 문제 때문에 이 문제를 버릴 거냐고요. 안 되죠. 그러니까 기본적인 어느 정도의 산학함수 문제는 그냥 바로바로 풀 수 있게끔 연산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나중에 많이 후회할 겁니다. 선생님 그런 학생 진짜 많이 봤어요. 그래서 꼭 풀어보시고요. 그 다음에 조금 넘어가서 79페이지에 유제 8번을 볼게요. 선생님이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얘기하고 싶은 문제가 하나 있는데 아마 뭐 다른 선생님들도 많이 해주실 테고 특히 선생님 같은 경우는 선생님이 이거를 확실하게 수열을 할 때 얘기를 했어요. 등비 수열의 합에서 우리가 포인트를 잡아야 되는 게 무엇인가를 잘 보셔야 됩니다. 유제 8번입니다. 페이지 79페이지에 유제 8번이에요. 보시죠. 자, 공비가 실수인 등비 수열 AN. 공비가 실수라고 했어요. 첫째 항부터 n항까지 합을 SN이라고 하자. 등비고요. 그 다음에 수열의 합 SN이라고 하자라고 되어 있죠. 근데 딱 이것만 줬어요. 뭐예요? 네. 5번째 항까지 합이 얼마야? 8이야. 10번째 항까지 합이 얼마야? 80이야. 그럴 때 너 15번째 항까지 합이 뭔지 알아? 라고 물어보는 문제죠. 이렇게. 기억이 나세요? 혹시 선생님이 저걸 정리했는데 우선은 풀고 정리를 하죠. 자, 쉬워요. 선생님. 첫 항도 모르고 공비도 모르는데 제가 저 두 가지만 안다고 풀 수 있을까요? 네, 충분히 풀 수 있습니다. 풀어왔고요. 이 문제를 선생님이 푸는 이유는 이 문제가 뒤에 가면 발전해서 또 나오고 발전해서 또 나와요. 이런 유형의 문제들을 잘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 정도 문제는 내신 정도 급이고요. 여기서 모의고사 형태로 좀 더 많이 발전을 하게 되면 많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근데 내가 이게 무슨 얘기 조금이라도 캐치를 하고 있다면 다음으로 넘어가는 게 조금 수월할 거예요. 자신감이 생긴다는 거죠. 보죠. 자, S5는 자, 공비가 R이라고 해요. 그죠? 그 다음에 첫 항이 A라고 해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확인해야 될 게 있어요. 뭘까요? 그냥 무턱대고 S5를 R-1분의 A, R에 5제곱 빼기 1이라고 적으면 안 되는 이유가 있죠. 등비 수열의 합에서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포인트 하나가 뭐냐면 공비가 1일 때를 놓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떤 문제는 이렇게 계산이 되는데 공비가 1일 때도 계산이 되고 공비가 1이 아닐 때도 계산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답이 두 가지가 나올 수 있다는 얘기죠. 뭐 우리한테 지금 서술형 문제가 나오는 건 아닐 테니까 혹시나 모르니까 보자는 얘기죠. 그래서 첫 번째 뭘 봐야 되냐면 R이 1일 때도 될까? 라는 거죠. 그럼 일반항은 A예요. R이 1이니까. 그럼 S5가 뭐죠? A가 5개 있죠. 얘가 8이네요. 이렇게. 그 다음에 S10은 뭐예요? A가 10개 있죠. 16이어야 되는데 80이잖아요. 그럼 말이 안 되는구나 하고 넘어가시면 된다는 얘기죠. 저거는 뭐 눈으로 그냥 확인해도 돼요. 그죠? 두 번째, 그럼 내가 R이 1이 아닐 때도 한번 확인을 해보자 라는 겁니다. R이 1이 아닐 때 그럼 등비 수열에서 S5라는 녀석은 이렇게 되겠죠.
뭐 순서를 바꿔도 상관없지만 일단 r 빼기 1 분의 첫 항에다가 r의 5제곱 빼기 1이라고 쓸 수 있어요. 근데 걔가 얼마다? 네, 얘가 8입니다. 그냥 두세요. 그 다음에 뭐야? 네, S 10을 합니다. 느낌이 살짝 이상하잖아요. 뭐 어떤 느낌을 받아야 되냐면 여기가 5야. 여기가 10이네. 여기가 15다. 이런 느낌을 받아야 됩니다. 문제 많이 푼 사람들에게 이 정도야. 뭐 그냥 딱 보자마자 무슨 얘기인지 알죠? 바로 풀었을 거예요. 그래서 고민하지 말고. 자, 그럼 여기가 r-1 분의 a의 r의 10제곱 빼기 1이 되는데 이 위에 있는 r의 10제곱 빼기 1이라는 녀석이 인수분해가 되죠. 이렇게 r 빼기 1에 내가 원하는 형태로 만들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이걸 이렇게 계산해 보자고요. 조금 눈에 들어오십니까? 문제가? 많이 보던 녀석이 있네요. 그렇죠? 그냥 통째로 집어넣어요. 이렇게. 그럼 얘가 8에 r의 5제곱 더하기 1이구나. 근데 그게 얼마라고요? 네, 81. 그러면 r의 5제곱이 9라는 사실을 알았어요. 이렇게. 됐나요?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게 뭐죠? 이거 갖다가 뭘 계산하려고 하지 마세요. 선생님이 분명히 50, 15라고 했다라는 저 포인트가 있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렇죠? 그럼 가져와서 S15라는 걸 구해봅시다. 어떻게 돼요? 네, R 빼기 1에 A의 R의 15제곱 빼기 1 형태가 됩니다. 괜찮을까요? 보이죠? 다. 선생님 뭐 계산 안 해도 되죠? 근데 꼭 이럴 때 신기하게 계산 실수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뭐가 그렇게 급한지. 보자고요. 설마 R 빼기 1에 A의 R의 5제곱 빼기 1 하고 여기 물어오게 10이죠? 10제곱 5제곱 이렇게 오겠죠. 지금 이게 뭔 얘기인지 모르면 큰일 나요. 물어봐야 돼. 댓글에 남기든지 물어보셔야 됩니다. 담당자님한테 물어보셔야 되고요. 자, 얘는 또 구해놨네요. 알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뭐예요? 8입니다. 그래서 얘가 8일 거고요. 자, 9라면서요. 집어넣으면 되죠. 9의 제곱 9 더하기 1 이렇게 되죠. 네, 91이죠? 곱하시면 답이 나올 겁니다. 728 맞죠? 네, 그런 식으로. 이해가 좀 되실까요? 이 문제가 이 형태의 문제에서 선생님이랑 하나 확인해 볼 게 뭐냐면 잘 보세요. 요겁니다. 자, 저기 나온 것처럼 만약에 어떤 문제에서 등비 수열에서요. 등비 수열의 합에 대한 문제에서 SN이 나와요. 그 다음에 SEN이 나왔을 때 S3N이나 S4N이나 이런 식으로 배수로 가는 녀석들을 계산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해요? 방금 한 것처럼 인수분해요. 그러니까 SN이 이거잖아요. 뭐예요? 분명히 R이 1이 아닌 거 먼저 확인하시고요. SN이 R 빼기 1 분의 A의 R의 N제곱 빼기 1일 거란 말이에요. 얘가 주어져 있어요. 그쵸? 그 다음에 SEN도 마찬가지죠. R 빼기 1 분의 A의 R의 2n-1일 거란 말이에요. 그럼 얘를 가져다가 인수분해를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R의 N제곱 플러스 1 이렇게. 그럼 내가 얘를 여기다가 적용시키면 여기서 구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럼 만약에 S에 내가 3n을 한다고 치면 R 빼기 1 분의 A의 R의 3n제곱 빼기 1 형태가 나오죠. 맞나요? 선생님 사상다 들었다 하는데 신경 쓰지 마시고, 자, R-1 분의 A의 R의 n제곱 빼기 1 하고 여기는 방금 쓴 것처럼 R의 2n제곱 플러스 R의 n제곱 플러스 1 형태로 풀 수 있어요. 될까요? 뭔 얘기인지? 오케이? 됐죠? 그 다음에 S의 4n으로 한번 해볼까요? 여기는 R 빼기 1 분의 A의 R의 4n 제곱 빼기 1이잖아요. 그럼 얘도요, 인수분해를 하면 이렇게 됩니다. A의 R의 n제곱 빼기 1이 되고, 여기서 원래는 R의 n제곱 플러스 1, 그 다음에 R의 2n제곱 플러스 1인데 그걸 전개하잖아요? 이렇게 돼요.
아래 3n제곱, 아래 2n제곱, 아래 n제곱 플러스 1 형태가 됩니다. 요게 하나씩 늘어갑니다. 보이세요? 하나씩 늘어가는 거? 네. 여긴 그럼 곱하기 1이었겠죠. 1이었는데 아래 늘어나고, 아래 2에 늘어나고, 아래 3에 늘어나고, 이런 식으로 쭉쭉쭉쭉 전개가 된다는 얘기죠. 되실까요? 무슨 얘기인지? 그 얘기예요, 그 얘기. 요거를 잘 기억해 주세요. 점점점. 이렇게. 되실까요? 네. 요걸 잘 기억해 주시면, 그 다음 페이지, 기초연습은 되게 쉬워서 안 풀었고요. 선생님이 얘기하고 싶은 문제는 뭐냐면, 다음 페이지, 81페이지 10번을 요거로 풀 수 있습니다. 10번. 문장 하나 볼까요? 81페이지. 모든 항의 양수인 등비수열 AN의 초탕부터 n항까지 합을 SN이라고 했을 때, S4, 네 번째 항까지 나와 있죠? 그 다음에 뭐요? S2, 그게 6을 곱할 때잖아요. 그러면 n이 2일 때랑 n이 4일 때를 결정한 거니까 여기다가 두 개 다 집어넣으면 얘만 계산하면 되는데 얘가 얼마다? 얘가 6인 거예요. 그럼 바로 계산이 되죠. 그 다음에 뭐 S6이랑 S10에다 그냥 집어넣으면 되는 거니까. 지금 선생님이 한 방법처럼. S6이랑 S10에도 마찬가지예요. 6 넣고 12 넣으면 바로 나와요. 여기만 계산하면 되잖아요, 그러면. 그럼 바로 답이 딱 떨어진다 라는 얘기입니다. 이걸 잘 정리해 놓으세요. 그러면 유용하게 쓰일 때가 있을 겁니다. 여기서 또 규칙을 더 찾아도 상관없고요. 지금 선생님이 얘기했듯이 뭐가 좀 더해진다라는 규칙을 잘 찾으면 저것도 등비가 되겠죠. 네, 그거는 나중에 뭐 필요할 때 좀 더 정리하도록 하고요. 일단 우리한테 지금 필요한 건 이 녀석이니까요. 됐죠? 그래서 스텝 레벨 1에서의 문제의 기초 연습은 넘어가고요. 신기한 건 이 문제가 또 어디 나오냐면 선생님이 아까 표시를 해줬는데 네, 잠깐 뒤로 넘어가서 이따 선생님이 풀겠지만 84페이지 13번 문제에 나와 있어요. 똑같은 문제입니다. 이것부터 풀고 올게요. 순서를 좀 바꾸겠습니다. 연달아 푸는 게 좋긴 하니까. 자, 여기는 지우도록 할게요. 갑자기 뒤로 확 뛰어넘었어요. 어디냐면 84페이지 13번입니다. 다시 앞으로 갈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페이지 84 13번 보죠. 자, 이것도 얘를 사용할 수 있느냐 보자고요. 네, 뒤에 문제에 요거까지 사용한 다음에 뒤에 문제에 조금 더 추가되는 것들이 있어요.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지가 조금 더 까다로울 수 있는데 그것도 우리가 해결해야 되는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잘 못하는 것들 중에 하나. 자, 보세요. 뭐라고 적혀있냐면 공비가 양수래요. R이 양수인 등비수열 A의 첫 단부터 n항까지 합을 SN이라고 하자. 자, 등비예요. 그쵸? 그 다음에 S1이라고 적혀있는데 S1이 첫 번째 항이죠. 얘가 1이네요. 그쵸? 그 다음에 S8이 4배의 S4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A의 K번째 항이 뭐가요? 정수가 되도록 하는 50 이하의 모든 K의 값의 합을 구하여라 라고 문제가 나와 있습니다. 4하고 8이 보이면 써먹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좀 눈에 이제 보이세요? 그쵸? 저런 등비에서의 숫자의 배수, n자리가 SN에서 n자리가 숫자의 배수로 가는 형태의 문제가 나왔을 때 그런 포인트를 잘 정리를 해두시면 거기다가 써먹기가 좀 편하다는 얘기입니다. 자, 풀어볼까요? 첫째 항 1이에요. 그러면 집어넣었을 때 4씩 커졌으니까 그것도 가능하네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실까요? 그게 양수라고 했으니까요. 그러면 한번 풀어보죠. 만약에 R이 1입니다. 첫 번째. 여기다 쓸까요? 아까 선생님이 했듯이 이것도 결정해주셔야 첫 번째. R이 1이에요. 그러면 SN은 N입니다. N이라고 하고 4라고 썼죠? N입니다. 그쵸? 1이 계속 더해지는 거니까. 그럼 S4는 4일 거예요. S4는 4일 거고 S8은 8일 겁니다. 말이 안 되죠. 패스. 두 번째. 그러면 내가 만약에 R이 1이 아니다 라고 했을 때 선생님이 저기 쓴 것처럼 S4는 일단 써보죠. 첫째 항 1이에요. 되게 편합니다. R 빼기 1 분의 R의 4제곱 빼기 1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냥 주세요. 인수분해를 해서 약분을 해도 상관없지만 어차피 밑에 가서도 인수분해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4하고 8이 나서 만약에 내가 3이랑 7이 나왔어. 그럼 해야죠. 약분.
수분을 어떻게든 막 복잡하게 계산을 해야죠. 근데 4하고 8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럼 그럴 필요가 없죠. 보시자고요. 이거 그냥 주자고요. 주세요. 그 다음에 S8을 적어요. 그럼 얘가요 R 빼기 1에 초탕이 1이니까 안 쓰고 있는 겁니다. R의 8제곱 빼기 1이에요. 그럼 얘만 인수분해 하셔야 돼요. 한 번만 위에 있는 거. 아까 선생님이 저기 위에 썼잖아요. 이렇게 R의 4제곱 빼기 1 하고 여기다가 그쵸? 이걸 적죠. 이렇게. 근데 얘가 뭐라고? 그쵸? 뭐라고요? 4배의 S4예요. 가져오세요. 얘가 S4예요. 그럼 얘가 4죠. 따라서 R의 4제곱이 3이에요. 자, 공비가 양수라고 했어요. 공비가 양수라고 했습니다. 그쵸? 그럼 따라서 R이 3의 4분의 1제곱이다라는 걸로 결정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 놓고 일반항을 구해요. 설탕이 1이죠? 공비가 이거죠? 그럼 뭐예요? 그쵸? 3의 4분의 1의 전체의 K-1제곱 앞에 1이 생략되어 있는 겁니다. 따라오셨나요? 설마 작품 선생님 왜 등비수열의 일반항이 이거예요? 라고 물어보는 건 아니겠죠? 찔린 사람 있지. 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내가 여기다 이제 계산을 했을 때, 여기 n이죠? 여기 앞에다가 n 적고 뒤에다가 k 적으면 안 되죠? 그럼 ak를 한 번에 적으면 k번째 항이 정수라고 했으니까 k번째 항을 이렇게 썼죠. 3의 4분의 k-1인데 얘가 정수가 된다. 그 얘기는 다시 얘기하면 k-1이 4의 배수가 되면 됩니다. 맞나요? 이해하셨어요? 무슨 얘기인지? 그죠? 오케이? 질문. K가 1이면 돼요? 이셔도 됩니다. 1이면 0이 되니까 1이 되죠. 따라서 K는 1이 되죠. 1, 5, 9, 13. 그래서 어디? 네. 49까지. 왜? 50 이하의 모든 K값 합을 구하여라. 라고 했으니까. 다 더하세요. 이것도 어떻게 계산할 거예요? 이렇게 하면 되지. 2분의 몇 개게요? 몇 개예요? 12개? 맞습니까? 이게 48에다 1 더한 거거든요? 48, 4이면 12개잖아요. 근데 13개죠. 얘 때문에. 13개. 1 더하기 이렇게 계산하시면 됩니다. 앞에 거, 뒤에 거, 항의 개수 2로 나눈다. 설마요? 하실 수 있습니다. 네. 됐죠? 네, 그래서 이걸 사용하는 문제. 여기. 생각보다 많이 나와요. 그래서 기억해두고 있으면 생각보다 편하게, 깔끔하게 넘어갈 수 있습니다. 계산하지 말고. 됐죠? 자, 다시 앞으로 갈게요. 우리가 이제 안 푼 문제들이 있으니까. 그래서 어디서부터 다시 풀기 시작할 거냐면, 네, 바로 앞페이지. 83페이지의 6번부터 다시 문제를 보겠습니다. 선생님이 계속 다른 단원이랑 섞여있는 문제를 풀려고 노력을 해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하면서 또 다시 복습을 해야 되는 거니까. 6번도 우리가 하나 풀고 나서 특징적인 걸 하나 이렇게 끄집어 내어보자고요. 6번은 또 무슨 문제랑 관련이냐면 9번이랑 비슷합니다. 그 밑에 있는 9번. 그러니까 로그를 사용해서 수열을 만들면 그 수열의 성질이 뭐냐라는 거죠. 일단은 내가 지금 기본기가 많이 없다. 그냥 기본적인 문제만 풀 수 있다. 라고 하면 이렇게 푸시면 되겠네요. 아까랑 비슷하죠? 6번이에요. 뭐라고 되겠냐면 로그 2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사이에다가 또 n개의 실수를 집어넣었어요. 어떻게? 네. 로그 2는 똑같죠? A1. 로그 2의 A2. 이런 식으로. 그쵸? 그래서 어디까지 가냐면 로그 2의 AN하고 로그 2의 뭐예요? 256. 그래서 로그 2의 6과 로그 2의 256 사이에다가 n개의 수열을 집어넣은 겁니다. 로그 값을 위해서. 되실까요? 네, 그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항의 합이 아까도 얘기했죠? 이게 다 더해서 합을 했더니 얼마래요? 63이에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럴 때 자, 첫 번째 항, 세 번째 항을 나눴을 때가 4의 P분의 Q면 P 플러스 Q가 얼마냐? P 플러스 Q는 서로 동일 자연수이다 라는 문제가 나와 있습니다.
어렵죠? 뭐가 어려워요? 두 가지 작업을 해야 된다는 게 어려워요. 하나는 사이에다가 n개를 집어넣네. 우리가 아까 앞에서 풀었죠? n개 집어넣는 거. 그죠? 그럼 새로 수열을 만들면 되는데, 그래놓고서 또 문제가 뭐냐면 그 안에 로그가 다 이렇게 들어가 있다는 거죠. 로그 2가 기본적으로 깔려 있다는 거예요. 고민하지 말고 얘 계산하면 1이거든요. 1. 여기를 B1이라고 잡아요. 그 다음에 얘가 또 B2를 잡으면 되고요. B2 이렇게 B3 이렇게 잡자고요. 그 다음에 얘가 그럼 뭐가 되죠? 하나 크니까 B의 n 플러스 1일 거고, 얘가 8인가요? 네. B의 n 플러스 1을 했는데 얘가 8일 거예요. 아마도. 맞죠? 이런 형태로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항이 n 플러스 2개다. 앞에 거랑 뒤에 거 나왔다. 근데 합이 나왔네? 왜 계속 써먹고 있죠, 우리 지금? 보이시나요? 방금 써먹었던 거랑 똑같은 거? 그쵸? 요 합 63이 어떻게 나왔다? 2분의 항의 개수는 n 플러스 2개야. 맨 앞에 거는 1이야. 맨 뒤에 거 8이야. 그랬는데 얘가 63이야.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는 거죠. 네. 생각보다 많이 쓰이고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 여기가 9죠. 그러면 n 플러스 2가 얼마예요? 곱하면 9로 나누면 7이니까 14? 네, 따라서 n이 12 이렇게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일반항을 찾아야 될 거 아니에요? 왜요? 뭐 때문에? 무슨 얘기죠 이게? 어떻게 찾아요? 자, 선생님 뭔가를 하나 설명 안 했는데 이게 등차수열이라는 거잖아요. 여기 등차라는 걸 선생님이 설명 안 했어요. 등차라는 설명 안 하고 등차수열 하고 켰네요. 미안해요. 등차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Bn 자체라는 수열이 등차라는 얘기예요. 이해되실까요? 우리가 앞에서 풀었던 문제랑 똑같이 하면 돼요. 자, B1은 1입니다. 그럼 Bn이 뭐라고요? 1 플러스 n-1의 B인데 n 플러스 2가 14면 얘가 14번째 항이에요. 그러니까 B의 14번째 항이라는 건 1 플러스 13D인데 걔가 8이라는 얘기죠. 되셨나요? 무슨 얘기인지? 어렵네요. 쉽지는 않아요. 그쵸? 쉽지는 않습니다. 조심해야 되는 게 또 한 가지 더 있어요. 자, 그럼 여기서 우리는 선생님 계산 잘못한 거 아니죠? n 플러스 2, 14 맞죠? 네. 그러면 저기다가 집어넣는다면 B에는 이렇게 되겠죠. D부터 구할게요. D가 13분의 7이에요. 엄청나게 지저분하네요. 내가 뭐 계산이 잘못했나요? 네, 그죠? 틀렸으면 다시 풀면 되니까. D가 그럼 Bn이라는 녀석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됩니다. 첫 항이 1이고요. 1 더하기 n-1의 13분의 7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죠. 근데 내가 지금 얘를 계산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첫 번째 항이랑 A1이랑 여기 그죠? A3 이렇게 계산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A1과 A3를 잘 따져줬을 때 여기서 이제 우리가 규칙을 하나 찾는다면 분명히 B의 n 플러스 1이라는 녀석은 로그 2의 AN이다 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이렇게 보이실까요? 됐나요? 좋아요.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계산할 수 있다는 얘기죠. 뭐 그냥 이 상태로 두고 계산하는 상관없어요. 선생님이 이 상태로 둬볼게요. 그럼 얘와 얘를 구할 거예요. 그럼 A1을 구하려면 나는 B2가 필요해요. A1을 구해야 되니까. 그럼 B2는 로그 2의 A1은 얼마예요? B2죠. 맞나요? 여기다가 2를 집어넣으면 돼요. 그럼 13분의 20입니다. 이렇게. 되셨어요? 오케이? 됐죠? 오케이. 자, 그 다음 로그 2에 자, 3이 필요해요. 그러면 A4가 아니죠. A2가 있으면 되나요? 그렇죠. A2가 있으면 3을 풀 수 있죠. 이렇게. 3. A3이죠. 미안해요. A3이 필요하죠. 그럼 여기는 B에 4가 있어요. 그죠? 그럼 B에 4가 들어가면 여기가 3이 되는 거니까 이게 13분의 3이 들어가면 21 그러면 34 이렇게 되죠. 이런 식으로. 되셨나요? 무슨 얘기인지? 네, 칸이 조금 좁거든요. 여기를 잠깐 짚어볼게요. 선생님이 지금 카메라를 먹어놔서
자, 이렇게 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내가 요거와 요게 있을 때 이걸 계산해달라는 얘기잖아요. 지금. 맞아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빼면 되죠. 빼세요. 이해했나요? 빼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결정이 됩니다. 보세요. 지금 내가 A1분의 A3를 하려면 로그 A3에서 로그 A1을 빼면 얘가 로그 위치 2예요. 2 있을 때 로그 2의 A1분의 A3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되실까요? 이렇게? 자, 가져갈게요. 지금 얘에서 얘를 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나누는 거니까 로그 상태에서 빼는 게, 빼면 나누는 게 되는 거죠. 그래서 빼버리면 이게 13분의 12가 됩니다. 되셨나요? 다시요. 이렇게 빼버리면 맞아요? 네, 이렇게 되거든요. 뭔가 계산이 이상한 것 같은데? 그래서 A1 분의 선생님이 계산을 잘못한 것 같아요. 얘가 2의 13분의 12가 돼요. 이렇게. 됐어요? 근데 거기에 4로 바꾸라고 했으니까 이게 4의 13분의 6이 되죠. 됐나요? 그러면 P 플러스 Q를 했을 때 네, 선생님이 잘못 준 것 같은데? 잠시만요. 내가 계산 못 틀렸니? 선생님이 계산을 뭘 틀렸을까요? 일반항에서 계산이 틀린 것 같은데요. (13분의 12가) 아니에요. 여기서 틀렸군요. 바보같이. 분명 누군가는 찾았을 텐데, 그쵸? 네, 13분의 14죠. 이래서 얘를 빼면. 앞에서 일반항이 틀린 건 아니네요. 여기가 14가 될 거고요. 여기가 7이 있죠. 그럼 얘가 P, Q니까, 네. P 플러스 Q가 20입니다. 선생님처럼 계산 실수하시면 안 돼요. 되게 단순한 계산이 틀렸죠? 조금 여기서 이렇게 넘어가는 게 헷갈릴 수 있는데 천천히 다시 보시고요. 일반항이 13분의 1 나오는 건 맞네요. 그래서 여기서 계산했을 때 나눠야지만 계산이 나오는 거니까 이런 식으로 더하시면 답이 나올 겁니다. 어렵지는 않죠? 네, 속으로는 좀 어렵게 되겠죠? 당연히. 이런 형태의 문제를 좀 더 연습을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 문제로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 문제는 뭐냐면 요게 지금 6번이잖아요. 9번도 비슷하거든요. 근데 9번이 이것보다는 조금 더 쉬울 수 있어요. 선생님 여기서도 한 가지 확인을 하나 하고 넘어갑시다. 무슨 얘기냐면 만약에 봐봐요. 내가 AN이라는 애가 어떤 등비 수열이라고 하잖아요. 지금 우리가 어떤 일반항 AN을 찾아서 수열을 집어넣은 다음에 거기다가 로그에다 이렇게 집어넣잖아요. 선생님이 지금 보는 것처럼. 보이세요? 그러면 보세요. 로그 위치에 모든 상관없어요. AN은 무슨 수열일까요? 배운 사람들은 다 알잖아요. 무슨 수열이에요? 네, 등차 수열입니다. 왜 그러냐? 보자고요. 왜 그런지. AN이 등비죠? 그럼 AN을 그냥 이렇게 써요. A 곱하기 R에 n-1이라고 적죠. 이렇게. 근데 이걸 왜 집어넣어요? 내가 만약에 이걸 BN이라고 보면 BN이라는 녀석은 로그의 AN입니다. 위치 뭐 다른 거면 상관없습니다. 네, 다른 거면 상관없어요. 그러면 얘가 이렇게 되죠. 로그 A 곱하기 R에 n-1이 되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괜찮아요? 그럼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로그 A라고 쓰고요. 더하기 n-1을 앞으로 보내고 로그 R로 적으면 돼요. 그러면 얘를 B1이라고 두시고요. 어차피 이름이 0이니까. 그 다음에 얘가 공차면 그죠? 네, B1 더하기 n-1의 D 형태를 따르게 되죠. 이렇게. 이해됐나요? 그래서 일반항 AN이 등비수열이에요. 근데 그걸 로그에다가 집어넣어서 새로운 수열을 하나 만들면 걔는 무조건 등차가 된다는 겁니다. 이런 형식. 되실까요? 대신 포인트가 하나 있어야겠죠? 네, 이거요. AN이 다 양수여야됩니다. 왜냐하면 이 자리에 들어가 있으니까 그건 당연히 기본적으로 필요한 부분이지. 저 문제를 풀게 하기 위해서. 그럼 여기도 그렇게 풀 수 있었다는 얘기예요. 첫 번째 항이 1이었잖아요.
하나는 구했으면 아 여기 등차겠다라고 하고 등차를 주면 선생님이 풀어보잖아요. 써보지 않고도 우리가 등차가 아니었어도 어느 정도 계산한다면 등차 형태로 문제를 풀어서 계산할 수 있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게 바로 83페이지에 있는 9번 문제예요. 이 문제를 잘 한번 풀어보세요. 그럼 선생님이 지금 얘기한 게 무슨 얘기인지 알 겁니다. 거기서 이제 등차를 풀게 되면 첫 번째 항이 B1을 로그 2의 A1이라고 두고 첫 번째 항이죠. 그러면 오른쪽에 있는 게 무슨 얘기냐면 B5에서 B3을 빼는 등차 수열에서 마이너스 2가 나왔네. 그럼 공차가 마이너스 1이구나라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럼 문제가 되게 쉬워지죠. 이거 만약에 나중에 필요하다고 얘기를 하면 선생님이 다시 풀어주도록 할게요. 자, 다음 문제는 뭐냐? 다음 문제는 8번입니다. 자, 요거는 두고 이제 이쪽을 지울게요. 자, 페이지 83페이지고요. 8번이에요. 보시죠. 등차 수열의 첫 항부터 n항까지 합을 SN이라고 하면 됩니다. 등차고요. 수열합 SN이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그런데 이 말이 되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뭐 그냥 무시하고 풀 수도 있는 말인데 뭐가 중요하냐면 이 말이에요.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S의 n 플러스 2 빼기 Sn이 8n일 때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10번째 항이 뭐냐? 라는 거죠. 선생님 생각할 때 이 문제는 쉬운 건데 이해가 잘 안 되었다면 아마 좀 고생을 했을지도 몰라요. 아마도 뭐 받아들이기 나름이긴 하지만 이해가 좀 잘 안 된다면 조금 고생을 할 수도 있었다는 문제입니다. 왜냐? 보세요. 우리 요걸 보고 뭐가 생각나야 되죠? 이게 첫 항부터 n 플러스 2번째 항까지 합해서 n번째 항까지 합을 뺀 거기 때문에 계산을 하면 요렇게 돼야 됩니다. 맞죠? 이렇게 가져갔을 때 걔가 8입니다. 요게 나와야 됩니다. 먼저. 그래서 우리가 이제 잘 아는 걸로는 SN을 할 때 AN을 구할 때 이렇게 구하잖아요. SN 빼기 SN 마이너스 1. 그죠? 요게 N이 2보다 크거나 이런 식으로. 이런 포인트를 알고 있다면, 그러니까 수열의 합의 정의를 알고 있다면 당연히 저렇게 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등차라고 했어요. 그럼 문제가 이렇게 적용이 되겠죠. 얘는 A의 N 플러스 1의 D일 거고. 맞나요? 그죠? 여기는 A의 N하고 D겠죠. 근데 그게 8입니다. 이런 식으로. 여기서 이제 막히는 거예요. 선생님, 여기까지 풀었는데, 이 다음은 어떻게 해요? 분명히 대부분 여기까지 풀면 막힙니다. 문제를 다시 한번 보죠. 이 말이에요.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얘가 성립한다라고 되어 있죠. 1대라고 나와 있죠. 무시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저기. 그럼 내가 어떤 n을 집어넣었어도 이게 성립을 해야 돼요. 어떤 n을 집어넣었어도. 그래서 만약에 항등식의 개념이 생각이 나지 않았어도 1 넣어보고 2 넣어보고 3 넣어봤을 때 양쪽이 똑같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규칙성이 나와요. 근데 만약에 내가 모든 n에 대해서 저게 성립한다라는 n에 대한 항등식이다라고 했을 때는 n에 대한 항등식이다라고 했을 때에는 어떤 거 곱하기 n을 했을 때 어떤 거 나오는 0 곱하기 n에서 0이 나오는 패턴으로 넘어갈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이게 항등식이잖아요. 뭐에 대한? 문자 n에 대한. 이게 큰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이걸 잘 잡아주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문제를 잘 읽어야 돼요. 뭐 대부분 문제를 잘 읽긴 하겠지만, 그죠? 그러면 n이 있으니까 n을 다 모아요, 이쪽으로. 괜찮을까요? 여기 뭐 2n인데 얘가 넘어오면 몇 n이 되는지 n을 잘 따져서 계산을 해볼게요. 여기 dn이죠. 그러면 8이 넘어와서 계산하는 여기 d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무슨 얘기냐면 일단 전개를 할게요. 정신없죠? nd d고요. 그 다음에 a 플러스 nd 빼기 8n은 0 이렇게 넣으면 되는 얘기예요. 그래서 n은 묻습니다. 얘랑 얘 놔두고 얘랑 이렇게
되셨나요? 무슨 얘기인지? 그 다음에 n 아닌 것들은 또 따로 붙자고요. 그럼 이렇게 되죠. 2a-8의 n. d죠. 이렇게 묶을 수 있죠. 그 다음에 2a 플러스 d는 0 형태가 괜찮나요? 이걸로 선생님 실수 안 써요? 그럼 뭐라고요? n 앞에 곱해진 리니어 속도형 그리고 여기도 0이라는 거죠. 그래야 얘가 n에 대한 항등식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다면 d가 4겠죠. 집어넣으면 네, a가 마이너스 2겠죠. 이런 형태가 되는 거예요. 몇 번째는 구하는 거 아무것도 아니죠. 이런 형태의 문제를 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쉬운 문제긴 한데 내가 선생님 얘기했듯이 이게 n에 대한 항등식이다라는 얘기를 못하면 그 다음에 문제가 지금 안 풀릴 것이다. 아니면 여기다가 노가다로 계속 숫자를 집어넣어가지고 내가 문제를 풀어가지고 계산을 했었어야 된다는 거죠. 선생님 계속 얘기했습니다. 이런 문제가 많이 나올 수도 있어요. 우리가 나중에 이제 전환식이라던가 뭐 귀납법, 수열의 귀납적 정의로 봤을 때 이런 형태가 우리 나한테 숫자를 집어넣어가지고 규칙을 찾은 다음에 거기서 일반화하는 연습을 꼭 하셔야 됩니다. 네. 귀납법이 어려운 귀납법이 다 사라졌다고 해도 그 패턴에 대한 문제는 사라지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더 어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규칙을 찾아야 되니까. 옛날 같은 경우는 다 외워서 공식에다 대입하면 되는 거였는데 그걸 어렵다고 빼버렸는데 그 안에다가 형태들만 문제를 바꿔서 문제를 주고 있기 때문에 난이도가 선생님 생각했던 뭐 별거 아니죠. 왜? 우리는 선생님 때는 배웠잖아요. 쉽단 말이에요. 근데 안 배운 사람들한테는 규칙성을 찾는 게 생각보다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그건 뒤에 가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하도록 하고요. 그렇게 결정이 됩니다. 다음 문제 볼까요? 그 다음에 선생님 선택한 문제가 뭐냐면 84페이지의 14번입니다. 풀어보죠. 14번 문제를 볼게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y는 로그 2의 x의 그래프를 y축 방향 1만큼 평행 이동한 후 평행 이동할 줄 알죠? 설마? 네, 좋아요. y는 로그 2의 x를 y축 방향 1만큼 평행 이동한다. 그러면 y는 그쵸? 로그 2의 x에 플러스 1 가로치지 말고 플러스 1 평행 이동하고 그 다음 다시 1을 y는 x축에 대칭을 한다라는 게 무슨 얘기예요? x랑 y랑 자리를 바꾸겠다. 즉 역함수 형태로 변환시키겠다라는 거죠. 그럼 x랑 y랑 선생님 뭐라고요? 자리를 바꾼다고 했어요. 그렇죠? 그럼 어떻게 되죠? 식이 이렇게 되겠죠? x는 로그 2의 y 플러스 1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요? 네. 로그 2의 y는 x-1이 될 것이고 y는 2의 x-1이라는 형식이 나오겠다는 얘기죠. 걔가 뭐라고요? 얘가 fx 그래프가 일치한대. 따라서 fx를 이렇게 잡으시면 되겠네요. 2의 x-1제곱이라고 잡으시면 되겠죠. 됐나요? 그런 다음 문제를 끝까지 읽어야죠. 첫째 항이 1이고 첫째 항이 1이고 뭐요? 등차인데 여섯 번째 항이 4배의 두 번째 항과 같은 등차 수열 A에 대해서 A에다가 F1, F2, F3에서 F10까지의 합을 구하여라. 맞는 거죠. 일반항부터 구해야겠죠. 자, 함수랑 수열이랑 규칙성이 같아요. 그러니까 수열도 하나의 함수죠. n에다가 어떤 숫자를 집어넣었을 때 뭐가 나오는지 봐. 규칙을 찾아놨으니까. 규칙성을 제일 잘 나타내는 게 어떻게 보면 함수인데 그 안에서 이제 자연수 n에 대한 함수를 하나 만들어가지고 그 규칙성을 함수식으로 나타내는 게 일반화. 이거를 서로 다른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함수 안에 수열이 쏙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 부분적인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제 이걸 잘 까먹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거를 잘 생각하시면 좋아요. 자, 됐죠? 어려운 거 아니죠? 첫 번째 항 1이니까. 그럼 얘가 뭐예요? a 플러스 5g죠. 그럼 얘가 4배의 a 플러스 b 이렇게 결정이 됩니다. 그러면 뭐 얘가 4a 플러스 4b니까 넘기면 d가 3a 이렇게 나왔나요? 맞을까요? 그죠? 근데 a가 1이니까 3이겠죠? 됐나요? 헷갈리면 해보시면 돼요. 4일 거고요. 그럼 얘는 얼마일까요?
3 16 맞네요. 네, 결정이 됐어요. 그럼 일반항 AN이 3n 마이너스 2입니다. 이렇게 결정이 되겠죠. 끝났어요. 지금 거기 나와 있는 F 구하라는 이거잖아요. 시그마 K는 1부터 N이라고 쓸까요? N은 1부터 선생님 문제를 받고 있는 중이에요. 10까지 F의 AN 이거 구해달라는 얘기 아닐까요? 그렇죠? 그럼 F의 얘를 구하세요. 여기다 얘를 넣어요. 그러면 F의 AN이니까 넣어요. 그러면 뭐예요? 3n 마이너스 2죠. 그럼 얘가 2에 3n 마이너스 3이네요. 이렇게. 괜찮아요? 빼기니까 여기다 집어넣었어요. 함수랑 수열은 N에다가 뭘 집어넣으라면 하라는 대로 하면 돼. 함수는 마찬가지로 여기다 뭘 넣으래. 하라는 대로 넣으세요. 끝났습니다. 그럼 얘 뭐 하면 되죠? 네. 시그마 N이 1부터 10까지 선생님 같으면 이렇게 쓸 것 같습니다. 8에 N-1죠. 그 다음 등기수열 하겠죠? 뭐 그건 선생님 정상 계산하지 않아도 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넘어갑시다. 자 이제 레벨 3로 갈 거예요. 레벨 3로 가서는 선생님 보기에는 첫 번째 것도 그렇고 두 번째 것도 그렇고 세 번째 것도 그렇고 되게 많이 어렵진 않는데 겁을 주는 문제는 많아요. 야씨 너 이거 봐봐. 되게 어려워. 풀 수 있어? 이런 식으로. 좀 쫄게 만드는 문제가 많다는 거죠. 근데 쫄 필요 없어요. 선생님이 계속 얘기하죠. 우린 아직 되게 큰 시험을 준비하고 있지만 그 큰 시험을 싸우는 게 아니에요. 게임을 얘기하면 레벨업을 하고 있는 중인데 어떤 사람들은 그런 사람이 있어요. 계속 잔챙이랑만 싸워. 뭔 얘기인지 알죠? 내가 한 레벨 7이야. 나중에 뭐 마원, 끝판왕, 수능 걔가 한 레벨 50이야. 그럼 내가 나랑 비슷한 애들이랑 자꾸 싸워가지고 레벨업을 해야 되잖아요. 난 좋은 장비가 있으면 뭐해? 뭐 좋은 강의, 좋은 교재 이거 있으면 뭐합니까? 내가 레벨업을 못하면 이걸 써볼 수가 없어요. 장착이 안 돼. 너무 게임도 얘기하나요? 그러면 어떤 애들은 자기가 레벨 10인데 자꾸 5랑 싸워. 아, 선생님 그냥 제가 쉬운 애들만 쓸게요. 쉬운 것만 드세요. 그리고 한 레벨 내가 10인데 한 15 애들이 딱 있단 말이에요. 그럼 걔네랑 싸워봐야 되잖아. 걔네랑 싸워서 내가 죽는다고 내가 사라져요? 아니야. 다시 로그인하면 돼. 약물 먹어요. 클 수 있어. 그잖아요. 싸우면서 질 수도 있는 거지. 안 싸우면 나중에 못 싸우잖아요. 그러다가 내가 또 레벨업 되면 걔는 되게 쉬운 문제가 되는 거예요. 문제는 똑같아요. 싸우다 보면 나도 성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운 문제에 대한 두려움을 버리셔야 돼요. 지금 걔한테 걔를 못 푼다고 내가 대학 못 가는 거 아니에요. 근데 나중에 끝판왕 가서 걔를 못 풀면 내가 대학 못 가요. 지금 싸워서 이겨내야죠. 랩업을 해야 돼요. 근데 그걸 너무 두려워해요. 그러지 말고 풀어보자고요. 그리고 자꾸 이제 선생님 푸면 이제 고래비 사람 옆에 이렇게 사가지고 이렇게 서서 이따가 죽여주셨네요. 감사합니다. 랩업이 많이 안 된다고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비유가 좀 부적절하긴 한 것 같긴 하지만 자 레벨 3 보죠. 1번 쫄지 말라고요. 자 첫째 항이 모두 2인 두 등차수열 A1이라고 표현했대요. 쳐보자고요. 첫 번째 항이 있다. BN도 첫 번째 항이 있다. 여기 있어요. 그 다음에 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한번 적어볼까요? 일반항 A에는 첫 번째 항이 2니까 n-1에 공차가 다른 걸 거 아니에요. 이렇게 써주고 B에는 여기 2잖아요. 여기다가 n-1하고 D2라고 적혀요. 이런 식으로. 괜찮아요? 네, 이렇게 적었어요. 그 다음에 가에서 뭐라 그랬냐면 문제에서 적진 않을게요. 어떤 상수 K에 대하여 문자가 또 2개 나오면 헷갈리죠. 3개 나오면 미치려고 그러죠. 어떤 상수 K에 대해서 2차 방정식 X제곱에 마이너스 8X 플러스 K는 0에 두 근이 A1이랑 A2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뭐 쓰라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근거기서가 뭘 쓰라는 얘기죠. 여기서 이제 그냥 일단 써놓자고요. 아 오케이 A1이랑 A2 더하면 8 이렇게. 근데 공차가 나오지 않아요? A1이 2잖아요. 2 더하기 D1을 하면 8 따라서 D1이 4 구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곱 A1, A2를 하면 K 맞죠? 근각의 세 관계에서 근데 A2가 뭐가 된 거야? 얘가 4면 6이지. 그럼
2 곱하기 니까 얘가 12 결정해놨어요. 끝. 네, 가는 잡혔습니다. 나에서 뭐래요? 네 번째 항은 A2 더하기 B2 이렇게 됩니다. B2에서 A, 아니지. 네 번째 항은, 두 번째, 네 번째 하려면 D2가 몇 개 있어야 돼요, D2가. 2개 있어야 되죠. 하나 넘어가면 B3, B4 이런 식으로, 그쵸? 그럼 얘가 얼마라고? A2가 얼마라고 집어넣었더니 A2가 여기 6이라는 거예요. 그죠? 그럼 여기 써요. D2가 6. 따라서 D2가 2배가 6. 따라서 D2가 3. 끝났네요. 다 했네. 다 했잖아요. 그죠? 요 얘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 A에는 첫 항이네, 공비가 4네, 4n 마이너스. B에는요? 첫 항이 2네, 공비가 아니고 공차가 3이네, 그러면 3n 마이너스 1. 이거죠. 그 다음에 선생님 안 풀어도 될 것 같은데요. 그쵸? 설마 여기서 합까지의 합을 못 구하는 건 아니죠? 그죠? 뭐야? 여기서 SN 구해볼까요? 자, 일반 AN이요, 홀수합이에요. 1,3,5,7 구하잖아요. N제곱이잖아. 그럼 여기 2로 빼면 2n-1이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 바로 나오겠네. 이게 N제곱이라고. 맞죠? 여기서 또 합을 구했는데 얘가 TN이래요. TN이 뭘까요? 3, 2, 3, 1이니까 이렇게 나오겠네. 2분의 3n제곱 플러스 n 이렇게 가는 거예요. 선생님 그냥 여번째로 풀어서 넣은 거예요. 네. 그럼 집어넣어서 그냥 계산하시면 돼요. K에다가 잡고 계산해서. 등호만 잘 잡으시면 그 다음 문제는 어렵지 않게 풀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됐죠? 쉬운 거예요. 그 다음에 2번 볼까요? 2번. 보죠? 2번 문제는 뭐냐면 그림과 같은 자연수 n에 대해서 기울기가 1이고 x제곱 플러스 y제곱이 2의 n제곱과 제2사분면에서 접하는 직선을 ln과 x축과 y축이 교점을 갖고 pn이랑 qn이라고 했어요. 되게 쉬운 문제예요. 특히 그래요. 문과생들한테는 어려운 문제죠. 하지만 이과생들한테는 이 정도 문제는 나는 왜 이과인데 못 풀지?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요. 문과도 분명히 쉬운 사람도 있을 거예요. 솔직히 해서 그냥 비율로 풀어도 돼요. 직선을 찾아도 되는데 이거 그냥 그려볼게요. 그거야. 원방의 성질을 잘 알고 있는 사람한테는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거든요. 이렇게 지나간다면서요. 그쵸? 이게 기울기가 1이잖아요. 그럼 얘가 이거지. y는 만약에 x 플러스 k라고 적으면 이 k가 뭔지만 찾으면 되는데 하필이면 얘가 x제곱 플러스 y제곱이 2의 n제곱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반지름이 얼마라는 얘기예요? 네. 여기서 이렇게 잘라요. 직각으로 이렇게. 반지름이 얼마예요? 뭐예요? 여기 반지름. r이 루트 2의 n제곱이에요. 또는 2의 2분의 n제곱이에요. 이렇게. 이거예요. 그쵸? 45도죠. 그리고 이상한데? 45도죠? 아니에요? 그럼 여기 r이죠. 이 길이 다 같지 않아요? 그럼 넓이는요? 직각이라고 해서요. 거기 넓이 구했잖아요. 3 PQN의 넓이를 SN이라고 하면 SN은 그냥 바로 나오잖아요. 2분의 1. 이게 뭐야? 2R. R. 그냥 R제곱이에요. 어려운 문제 아닙니다. 아니면 선생님 아까 해설을 어떻게 풀었나? 되게 쉬운 문제인데 해설 어떻게 풀었나 했더니 이거 이렇게 잡아가지고 풀었는데 이렇게 풀어도 돼요. 여기서부터 0,0에서 여기까지 거리를 R이라고 두고 R이 나오게 한 K값을 구하시면 되는데 왜요? 왜 그렇게 풀어요? 힘들게. 지금 이 풀이가 이해가 안 되는 사람 나 찾아오세요. 나중에라도. 다시 설명해 줄게요. 이 풀이도 이해가 안 되면 물어보시면 괜찮습니다. 얼마든지 이 정도는 푸셔야 된다는 거죠. 거저준 문제예요. 2번 같은 경우는. 자, 내가 이게 안 된다. 원방을 다시 공부하셔야죠. 이 정도는 할 수 있잖아요. 이제 이과는 같은 경우에는 요 각을 잡아서 요 좌표를 찾을 수도 있어요. 그쵸? 여기가 얼마예요? 4분의 3파이. 집어넣어서 반지름 R 넣고 반지름 R 구했으니까 좌표 구하죠. 근데 그거보다 더 쉽잖아요, 이게. 뭐가 그렇게 힘들게 풉니까? 요거는 잘 풀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까 선생님 얘기했죠? 어렵진 않은데 뭐라고? 쫄았을 거라고. 왜? 오씨 N제곱인데? 오씨 원방이다. 3번은 쫄만해요. 3번 얼마나 잘 쫄는지 한번 쫄아봅시다. 솔직히 얘기하면 얘도 좌표만 잘 집어넣으면 쉬워요. 좀 좌표에 대해서 겁을 많이 먹는 사람들이 많아요. 1학년 때 함수를 싫어했고
선생님이 1학년에서 이야기 올라가면 이렇게 상담을 해보면 야 뭐가 제일 어렵냐? 함수라고 얘기해요. 미안하지만 지수로부터 시작할 때 함수를 시작하고 산업함수로 시작하고 수열도 함수 패턴이고 수투는 그냥 함수로 시작해서 함수로 끝나는 말이에요. 2학년은 그냥 전체로 다 나봤을 때 그냥 함수 계열이에요. 진짜 거짓말이 아니라. 그럼 내가 만약에 문과야. 그럼 미적이야? 미적 당연히 함수죠. 그럼 문과든 이과든 간에 전체적으로 다 함수에 대한 얘기예요. 그러면 내가 함수를 못해서 함수를 안 하겠다는 얘기는 그냥 2학년 때부터 수업을 그냥 다 적겠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점수가 안 나오는 거예요. 별거 아니에요. 희한하게 우리가 자꾸 기본적인 것들에서는 찾아내야 되는, 그러니까 기본적인 것에서 이제 다시 복귀해서 공부해야 되는 것들이 있는데 그런 걸 안 하고 자꾸 다른 기본을 찾으려고 해요. 내가 잘 푸는 기본을 다시 하려고 해요. 3학년도 그렇고 2학년도 그렇고 한번 싹 돌고 나서 내신 대비를 할 때 선생님들이 대부분 문제집을 많이 풀잖아요. 그럼 선생님이 그게 야, 너네 이제 야, 선생님이 수업하기 싫어서 그런 거야. 이게 아니에요. 뭐냐면, 문제를 계속 풀려서 거기서 안 되는 포인트에서 공부를 해야 되는데, 어떤 학생들 그래요? 선생님 주시는 거 말고요. 그냥 처음부터 다시 할게요. 처음부터 기본부터 다시 해야 돼요. 1년이 더 필요하다는 얘기죠. 3학년 때 가서 선생님 조정해. 처음부터 다시 할게요. 2년이 더 필요하다는 얘기죠. 그렇다는 얘기예요, 진짜.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계속 문제를 풀려서 오답을 시키는 이유는 문제를 풀리면서 내가 안 되는 부분을 찾아서 거기 채워넣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특히 3학년들. 선생님 매번 선생님 강의실은 내가 얘기하는데 그렇게 공부를 해야 됩니다. 시간이 없어요. 이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더 바쁘잖아요, 문과들보다. 할 게 더 많고. 그러면 예전에 했었던 것들을 복습을 할 때 처음부터 다 다시 한다는 생각은 버리고 문제를 풀면서 찾아지는 많이 나오는 반복되는 것들을 오답을 하면서 내가 이렇게 파이프가 있는데 그 사이에 비어있는 데를 계속 채워넣어야 된다고 이렇게 걸릴 때마다. 그러니까 문제를 풀면서 오답을 하시면서 다시 정리하고 세네 번만 더 정리하면 그 다음부터 그 문제 안 풀려요. 안 틀려요. 안 풀리는 게 아니라 안 틀려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공부하면 됩니다. 마지막 3번이네요. 생각보다 길어졌어요. 잔소리를 많이 하는 건가 봐요. 자, K가 1보다 큰 상수 K에 대해서 그림과 같이 접해 평면에서 Y는 X분의 4. 분수함수 나왔어요. 선생님 제일 싫어요. 분명히 많이 씁니다. 그렇죠? 근데 Y는 K제곱의 X의 교점을 갖다 AB라고 하고 한번 그려볼까요? 그냥 대충 그려볼게요. 이렇게 있는데 여기서 이렇게 지나가는 애가 Y는 K제곱의 X. 얘가 지금 Y는 X분의 4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다가 이번에는 이렇게 지나가는 여기가 있죠. 얘가 뭐예요? 네, K제곱분의 X. 교점을 각각 A, B, 여기가 A, 여기가 B, 여기가 C, 여기가 D라고 합시다. 이런 식으로. 그렇게 했을 때 내 점에 X좌표가 아까 A, B, C라고 하면 D, A, B, C 맞죠? 왜냐하면 여기가 A야, 여기가 B야, 여기가 C야, 여기가 D일 거거든요. 이 상태대로 뭐래요? 등차를 이룬대요. 칸의 비율 같다는 얘기죠. 그럼 뭐만 구하면 돼요? 각각의 좌표만 구하면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다라는 거죠. 생각보다 쉬워요. 근데 쉬운데 희한하게 겁먹고 못 푸는 사람이 많아요. 왜요? 왜일까? 뻔하죠. 그래프예요. 무서워요. 좌표 모르겠어요. 자, 두 함수 그래프의 교점의 x좌표를 찾으려고 하면 둘이 같다고 놓고 풀면 되죠. 이 포인트만 잡았으면 어려운 문제는 아니라는 거죠. 그래프까지 그리는데. 그쵸? 네. 만나볼까요? 얘랑 얘랑. 그럼 1번 A하고 B의 좌표를 구해보자. X분의 4가 K제곱의 X. 됐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 얘 1로 주고 얘를 1로 주면 X제곱은 K제곱분의 4. 따라서 X가 뿔과 K분의 2. 오! 끝났어요. 얘 양수잖아요. K분의 2. 마이너스 K분의 2. 끝. 됐죠? 어려워요? 두 번째. C하고 D를 보자고요? C하고 D를 보자고요? X분의 4가 K제곱분의 X.
그럼 x제곱이 4k제곱. 따라서 x가 뿔마 2k. 끝났죠? 얘가 2k, 얘가 마이너스 2k 이렇게 되는 거죠. 등철하면서요. 그럼 얘의 2배가 얘 더하기 얘를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여기서 얼마 차이 나는 걸 풀면 돼요. 이렇게. 여기까지 선생님 안 할게요. 여기서부터 풀면 2k에서 k분의 2를 뺄거나 k분의 2에서 마이너스 k분의 1을 빼거나 갖다 놓고 불면 되죠. 쉽네요. k 바로 나옵니다. k 제곱을 구하는 게 문제죠? 네. 이런 식으로 하면 끝납니다. 어려워요? 아니요. 스텝 3가 어떻게 보면 더 쉬운 것 같아요. 선생님 듣기에. 앞에 있는 게 더 들어온 것 같은데? 자, 대표규칙 문제는 뭐 선생님 풀려고 하다가 거의 풀이가 다 나와 있어서 그리고 풀이도 생각보다 쉬워서요. 패스하도록 하겠습니다. 1단원은 끝나고요. 2단원에 시그마를 형태로 봐서요. 시그마는 생각보다 더 길 수도 있어요. 선생님이 짧게 풀려고 했는데 시그마는 좀 더 조절을 할게요. 쉬운 문제는 조금 패스하고 난이도 있는 문제부터 풀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타임에 보자.